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았고 또한 부정선거의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 아스팔트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습니까? 또한 작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투표지 관리, 오죽했으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며 이 투표율 조작, 즉 승패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국가정보원이 강조했죠.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내년 총선부터 모두 수개표, 행안부가 주도하며 선관위의 모든 제도 확 바꾼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행안부 내년 총선부터 모두 수개표 확인, 공무원 외에는 손 못 댄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부 수개표, 검표 방식을 도입합니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25일 정부 및 여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수개표 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또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며 선관위의 모든 것을 확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총 32만 6천 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에서 자원한 인원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려 원칙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아예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이 얼마나 추가로 필요한지 추산해 보고 있다라며 지방 공무원만으로 전체 선거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투표용지 관리는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외에서 사전 투표한 용지를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관할 투표소까지 보낼 때 우체국 안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우체국 안에서 투표용지 이동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 손 못 댄다. 투표함 이송 전 과정에 경찰 입회. 윤석열 정부의 주도하에 행안부가 주도하는 달라지는 내년 총선 개표 방식. 정부가 내년 4월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의 개표 과정을 바꾸기로 한 것은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 직후 집중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20대 대선과 8차 지방선거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음모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킹 가능성까지 포함해 면밀히 선거 관리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라며 행안부 주도하에 이 선관위의 모든 과정을 확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전산망 마비가 해킹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그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현실을 언급한 겁니다. 전자오류 해킹 차단,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 수검표 방식은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자기기 해킹이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와 심사 개수기로 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 후 개표 사무원이 이를 전부 확인한 다음 심사 개수기에 넣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전부 수검표로 확 바꿉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전산망과 연결되지 않아 해킹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애초 선거인 명부를 생성하고 투표를 여러 번 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전산망 접속이 필수적입니다. 전부 수검표로 투표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투표지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신 투표 결과 발표 시간이 늦어지는 불편은 감수해야 할 전망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수 수검표 시 투표 다음 날 새벽까지 개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다음 날 오후까지 작업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투개표 등 선거 과정에 공무원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면 투표함에 손을 대거나 투표용지 분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다만 투표에 관여하는 모두를 공무원으로 채우기는 어려운 만큼 주요 위치에 공무원 배치를 늘릴 전망입니다. 행안부 핵심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이 모두 31만 명 정도인데 21대 총선에 참여한 선거사무원은 32만 6천 명에 달한다라며 국가 공무원 일부가 참여한다 해도 전체 공무원으로 채우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경찰 입회도 대대적으로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표권자가 관외에서 사전 투표한 용지를 관할 선관위로 이송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옮길 때는 경찰이 입회하지만 우체국 등기 우편 취급 과정에는 경찰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도 경찰을 배치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날인 놓고 줄다리기. 정부와 선관위는 수개표 과정 추가, 공무원 참여 비중 상향, 경찰 입회 강화 등에 관해서는 의견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꼭 날인해야 하는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은 사전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라고 정했는데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이를 인쇄로 가름한 경우가 있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 특성상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 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투표를 어렵지 않게 해서 투표율을 올리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것이 지정되지 않아 속구리 투표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위한 별도 투표함 도입이 필요한지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투표함을 마련하는 것은 한 투표소당 투표함은 하나로 한다라는 공직선거법과 배치됩니다.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2대 총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 행안부가 주도하는 내년 총선부터 대대적인 수개표, 또한 선관위의 모든 제도와 관행들을 확 바꾸고 있는 이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며 내년 총선부터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관행들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바뀌면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위협은 점점 수그러들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또 작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위협에 대한 그 부분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